어제 하락분을 돌려내면서 오늘 주가 반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김경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일이죠. 하루 전인데 기회는 어디에? 제목 좋네요.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최근에 좀 4월 들어 좀 조정입니다. 게다가 뭐 대만에 지진도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진다는 우려도 있고 그렇죠.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시장 흐름부터 간략 길지 않게 섹터 봐야 되니까요. 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우선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넘어가자 이제 경기 우려를 불식을 시키면서 미국 국채 금리와 이제 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지수가 어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바로 전일 밤에는 ISM 서비스 지표가 대신 소폭 하락하며 그리고 민간 고용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간 지난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현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4.5% 돌파 그리고 유가의 90불 돌파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시장 자체,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과 함께 종목 대응을 같이 하자 이런 시각이시군요. 네. 제조업 지수가 PMI가 17개월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거는 이제 지표가 좋은데 금리 둔화되는 요인이고 간밤에는 또 서비스업 PMI는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51.4로. 요건 또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센티였고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슈들이. 자,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 두 개를 준비해 오셔서 이 부분이 더 관심이 가는데 첫 번째 주목할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주목할 섹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지금 우선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서도 압도적인 지금 1위를 보이고 있고요. 2월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 증가율 쪽에서도 도표를 보시면 이제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유틸리티 쪽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양쪽 모두 전체 1등으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루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올 3월 한국 수출이 5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면서 6개월째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이제 IT 부품 쪽에서 반도체가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도표를 보시면 한국 수출 전년 대비 증가율과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주가겠죠. 지금 제가 특히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D램가보다 오히려 더 주가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이제 도표가 이번 실적 시즌을 가장 잘 표현한 도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D램 값이 39% 그리고 낸드가 49% 연간 단위로는 앞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할 것을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은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감산에 따른 제품 가격 급상승과 AI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HBM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은 1분기 때 73에서 74조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5.4조에서 5.6조로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었죠. 당사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판매 가격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올해 내내 그게 지속될 움직임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D램 평균 가격은 16%, 그리고 낸드는 28% 이상 상승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에서 벗어나 조단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연간 단위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을 정리해봤고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HBM 공급이 다소 지연됐었죠. 이런 지연된 부분들이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제 HBM3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이익률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HBM 생산 능력 확대 효과로 24년 전체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1% 증가한 314조 원, 영업이익은 400% 이상 증가한 34에서 37조 원을 전망합니다. 다음
그 이제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추이 전망이 나오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5.5조, 8조, 12조, 13조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지만 이제 기승전 주가겠죠. 그 다음을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21년도에 이제 그 연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겠지만 오를 때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수혜주들은 어디가 있을까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주춤합니다. 근데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 엔비디아 수혜주를 막 찾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를 사 그냥 그렇죠.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시장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네.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물론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고 단기적으로 뭐 뉴스의 8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중기적으로는 좋게 볼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더 나아요? 관심 기업들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에 맞춰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한 30% 정도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넣어준다라고 하면 예. 그 정도로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우리 그 고령 투자자분들이시다든지 네. 보수적인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내년 그 말까지는 보수적으로라도 꼭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정도로 하고 약간 그 중심에 있지만 시각은 비껴서 그럼 삼성전자나 반도체 실적 좋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우선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상향 실적으로 인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네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예. 우선 이제 오늘 준비해 온 것들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이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하나 마이크론, 네네. 마이크론은 17% 오르고 있고요. 네네. 아침에는 3%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1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TCK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SiC 링을 이제 사용량 확대에 따라 가지고 2분기부터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요 SiC 링은 고온의 강한 플라즈마 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리콘과 쿼츠 대비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티리얼즈 하나 같은 머티리얼즈도 7% 네네. 급등이에요. 예. 네, 그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이제 전공정 장비여죠. D램 장비 시장의 16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는 식각, 증착, 세정, 전공정을 아우르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의 낸드 물량을 받아가는 곳으로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파츠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이라서 추천드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그 차트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 갈 구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추천드리고요. SSD에서 전기 소비량 절감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에서 데이터 센터 SSD용 S캡을 만드는 회사로서 기존 방식 대비 10%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SSD 모듈 PCB 쪽으로 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TLB를 추천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좋으면 삼성전자 사면 되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중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걸 원한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시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소부장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도 잘 가지만 삼성전자의 그 연결점에 있는 기업들이 잘 가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업, 네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고 워낙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시고 자신이 확신이 있으시니까 추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추천이란 단어는 이제 관심으로 저희 방송의 특성상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역시 핵심에 있고요. 또 두 섹터 본다 그랬습니다. 다음 볼 섹터는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도 요즘 관심 있어요. 네, 지금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화장품 섹터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모겠죠. 이제 머리, 헤어, 키 외에는 탈모적인 부분일 텐데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이어트와 피부입니다. 피부죠. 예. 이쪽을 저희 나라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쪽. 그 리오프닝 이후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색조 화장품 수요가 확대됐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하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후에 그 봉투를 들고 이제 인증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지금 올리브영의 성장 그리고 틱톡 그리고 다이소까지 무한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는 섹터인 화장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을 제가 한번 살펴봤을 경우에
한창 이제 저희 나라가 집중했던 중국 쪽은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측면이고 미국과 일본, 동남아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비중이 높은 브랜드사는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면 좋겠고 비중국 비중이 높은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주가 사실은 이 글로벌하게도 좋았고요.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 수요 늘어나는데 미국 시장 그 화장품 관련주를 보실 때는 그 울타뷰티라고 이 기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뭐 실적에 대한 약간 뭐 가이던스 이런 걸로 간밤에 15%나 빠졌습니다. 국내 화장품주하고는 뭐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영향은 크게 국내 화장품 업체는 안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관심 기업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미 올해 가이던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2월 달부터 시장에 나온 재료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아닌데 얘네들은 한국에서 예로 들면 올리브영처럼 예.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곳으로 채널이 타 채널하고 많이 경쟁이 겹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틱톡샵과 같은 온라인사들하고 경쟁이 겹치는데 지금 미국 수요는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제 갓 시작해가지고 아마존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매출이 생기는 것으로 뭐 국내에서 있어가지고는 저가 에센스나 립 틴트, 뭐 선 제품 몇몇 킬러 아이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울타 뷰티의 하락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주식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재료에 따라서 막 급등락을 막 하루에 막 10몇 퍼센트씩 빠지는데 미국은 실적에 따라 실적 가이던스 오면 네. 뭐 20%씩 오르고요.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면 15%, 20%씩 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내 화장품 업체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셨으면 네. 화장품 기업 가운데 주목해 볼 기업은요? 네, 아이패밀리 S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수요 확산과 신규 채널 진출로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살펴본 뒤에 제품군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 부분별로 계속 화장품의 매출과 이익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도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이제 크고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판매 제품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저가 그리고 이런 색조 쪽으로 강점이 있는 틴트라든지 립밤 그리고 아이섀도우 이런 쪽을 제품 판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사몰과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월부터 롬앤 립글로스 신제품이 공급되어 가지고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도 300억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대박이 나고 있으며 아마존에도 2분기부터는 전용 상품이 출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확산 속도가 쇼폼 등이 나타나면서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으며 SNS 플랫폼을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 정성적인 부분, 컨텐츠의 몰입도라든지 소통 방식 등에 있어가지고도 소비자의 재화 구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아이패밀리 SC는 잘 활용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인디 브랜드들,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아이패밀리 SC 쭉 봤는데 같이 상승이네요. 그죠? 네네. 다 최근 흐름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아이패밀리 SC를 더 관심 있게 주목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황 점검했고요. 반도체하고 화장품 섹터, 그 가운데 관심주까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